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시시각각의 정철순입니다. 이 우리 전통시장들의 상인 연령층은 주로 50대에서 60대죠. 최근 젊은이들이 꽤 유입됐다고 해도 아직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는 아닌데요. 하지만 이미 전통시장에 들어갔던 청년들은 이 전통시장을 지금 기회의 땅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일단 임대료가 저렴하고요. 전통시장을 찾는 단골 고객층이 빠르게 형성돼 위험 부담이 참 적다고 하네요. 요즘 창업할 때 상권 분석 많이들 하시죠? 어째 이 전통시장 쪽, 이 전통시장 인근 구역은 어떻겠습니까? 이 창업하는 아이템과 어울리는 전통시장 구역을 제대로 찾는다면 기회의 땅에서 우리 창업 준비하는 분들 반드시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럼 오늘 소상공인 시각각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소상공인들에게 도움되는 정보를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취재 보도하는 시시각각 플러스 코너입니다. 이 임대업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바로 공실 그리고 임대료입니다. 그런데요, 이 최근 한국감정원이 상가용 빌딩 임대 동향 조사를 발표했는데요. 골든 블루칩 상권이 어디인지도 조사가 됐고 각 구역의 공실 또 임대료에 대한 자료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취재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영미 기자. 네, 김영미입니다. 흔히들 임대사업, 이 상가 임대하려면 공실률 봐라, 투자 수익률, 임대료 이렇게 3대 지표를 늘 말을 합니다. 자, 이번 한국감정원의 상권 조사 내용 이 3대 지표가 거의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올해 3, 4분기에 전국 106곳의 상권을 한국감정원이 분석했는데요. 예. 전국에서 상가용 빌딩의 공실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도의 수원역 주변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원역의 공실률은 0.7%로 지역 점포 100개 가운데 빈 상가가 한 곳이 채 안 되는 수치를 보인 겁니다. 수원역이 이게 참 숨어있는 다크호스였습니다. 이 공실 쪽에서는 수원역이 가장 좋았었고요. 김영미 기자, 투자 수익률도 한번 봐야죠. 투자 대비 수익 어디가 좋았습니까? 경성대와 부경대 상권의 투자 수익률이 연간 10.6%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10%를 넘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예. 공실률과 투자 수익률, 임대료라는 세 가지 지표에서요. 모두 상위 30위 이내에 포함된 골든블루칩 상권은 서울 사당동과 해화동, 홍대와 합정동, 부산 서면과 서울 명동, 광화문이 뽑혔습니다. 예. 역시 공실률, 투자 수익률 모든 좋은 곳은 우리가 아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당동도 있었고 합정동도 있었고 뭐 하여간 그래요. 그런데 이 상가 임대라는 게 이 처음에 투자 비용이 뭐 소자본 창업한 것과는 다르게 큰 비용 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좀 초기 투자 부담이나 위험을 줄이면서 제대로 좋은 투자할 수 있을까요? 네,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려면요. 공실률이 낮고 투자 수익률은 높은 알짜 틈새 상권을 찾는 게 좋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울산 삼산동과 전화동, 대구 상인동, 월배동, 서울 장안동과 공덕동 등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등의 직장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울산 전화동은요. 공실률이 2.7%밖에 안 되고 투자 수익률은 연 8.2%에 달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예. 네, 대구 상인 월배동 역시요. 공실률과 투자 수익률이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요, 김영미 기자, 이건 또 이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이야기고 앞으로 미래를 보려면 이 하나의 추세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세? 이런 자료 있을까요? 혹시 뭐 최근 1년간, 최근 몇 년간 임대료가 빠르게 늘어났다. 이런 지역들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네, 부산의 중부시장 쪽과요. 강원도 원주, 경기 분당 신도시가 최근 1년간 임대료가 많이 오른 지역입니다. 예. 일례로 강원도 원주는요. 작년 9월에 35,800원이던 임대료가 1년 후에는 39,200원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그랬군요. 상권 분석도 한 번 더 가보죠. 뭐 새롭게 뜨는 상권, 좋은 상권에 대한 얘기도 있다는데 상권만으로 탁 떼놓고 보면은, 왜냐면 그 상권에서 임대업 하면 좋을 테니까 어디가 뜨고 있습니까? 인천 계양구와 주안동, 대구 시지지구, 수원 인계동의 상권이 최근 1년간
빈 상가의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감소한 곳입니다. 예. 특히 인천 계양구는요, 작년 10월 이후에 공실률이 21.5%에서 8.8%로 가장 많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고요. 예. 대구 시지지구와 인천 주안동도 공실률이 0.2%포인트, 5.5%포인트씩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면 인천, 계양, 또 수원, 인계 이 지역이 이제 상권도 막 뜨고 있으니까 또 이곳에서 임대업하면은 좋겠다. 이런 조언도 함께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상가 관련한 지표들 정말 이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당장의 공실률 또 뭐 임대료나 투자 수익률 같은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임대업하실 때 중요한 것은 또 추이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감가상각이나 또 이 상권이 뜰까? 이런 성장성 같은 것도 함께 살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미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난 16일이었죠. 제1회 미용업 내일 국가 자격증 필기시험이 치러졌습니다. 모두 3만 명 넘는 사람들이 응시했는데요. 이번 내일 국가 자격증은 손톱 및 가시를 뽑은 아주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첫 시험 때문인지 몰라도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내일협회 이상정 사무총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상정 사무총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상정입니다. 네. 드디어 기다리던 제1회 네일 아트 국가 자격증 필기시험 열렸습니다. 감회도 남다르실 것 같아요. 그동안에요, 네. 이렇게 네일 미용업에서 이렇게 분리가 돼서 또 국가 자격증까지도 만들어지고 시험까지 치러지고 그동안의 과정들 한번 쭉 정리해보고 시작해보죠. 네, 2008년도 미용이라는 이제 하나의 틀에서 미용 네. 전문화를 위해 피부를 분리하고 네일의 분리를 약속했었으나 이제 그 뒤에 이행되지 못했었습니다. 예. 네일인들은 헤어 미용 자격증을 취득하고 네일업을 하는 세입자 신세로 부당함을 좀 이겨내야 했죠. 이후 2011년 12월 11일 네일인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됐고 예. 2013년 1월 박근혜 정부의 기간 정책인 손톱 및 가시 정책으로 선정되면서 예. 대표적인 부조리 규제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후 이제 정부와 네일 산업의 각층의 노력으로 2013년 입법을 통해 2014년 7월부로 미용업 네일이라는 하나의 산업으로 독립되었습니다. 올해 7월입니다. 그렇죠? 네네네. 네. 이번에 그 첫 역사인 미용사 네일 국가 기술 자격증 필기 시험이 11월 16일 날 치러지게 된 것이고요. 시험장 모습 어땠습니까? 산업인력공단 주관으로 이제 전국 각지에서 3만 7천여 명의 네일인들이 그동안 염원으로 바래왔던 네일 미용사 국가 자격증 첫 시험을 치렀습니다. 예. 네일아트 이제 독립이 늦어지면서 부득이 헤어 미용을 면허를 취득해서 사실상 필요 없는 분들부터 국가고시로 바뀌면서 네일에 희망을 갖는 분들까지 참여를 하면서 예.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응시하여 첫 해의 의미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당사자분들, 네일업에 지금 종사하고 있는 분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업계 진짜의 반응들 어떻습니까? 종사자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우선 현업에 종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더 이상 불법이 아닌 합법적으로 직업을 인정받을 수 있게 돼서 그 간격을 이루 말할 수 없고요. 예. 그동안 네일 아트를 하려고 했던 예비 종사자나 창업을 꿈꾸던 예비 창업자들은 또한 이제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으로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미뤘던 이제 꿈을 펼치게 되었죠. 예. 이번 시험이 첫 해이고 아직 기준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다 보니 새로운 국가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이제 전문적인 학원 방문을 하게 되면서 그동안 법적 조치 미흡으로 힘들어했던 교육학원들도 수강생이 넘쳐나는 현상까지 생겼습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총장님, 이번 이제 첫 시험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네네. 그런지 여러 가지 논란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건들이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나요? 네, 네일인이라면 누구나 이제 기다려왔던 첫 시험이기 때문에 네. 기대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야기한 채 치러지면서 지금 이제 전국 네일 샵주 이제 1000개 회원사인 네일 팩토리 회원들 한 100여 명과 함께 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지금 이게 어떤 문제입니까? 예.
일단 우선 요약을 해보면 네. 첫 번째로는 네일아트 자격증에 네일 직무 전문성을 배제한 이제 시험 문제 출제와 직무와 관련 없는 이제 상이한 문제들로 시험 난이도 조절 실패 네. 그리고 자격 취지가 결여된 시험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출제 문제 또한 많은 부분에서 오류와 오답으로 수험생들을 당혹해 하였고요. 예. 특히나 법리적으로 정확성을 기해하는 문제들에서도 오류가 있었습니다. 예. 가령, 예. 예, 뭐 이제 법리적으로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법이 문제에는 그런 이제 지문이 없는데 뭐 비슷한 문제를 뭐 답으로 한다든지 그런 문제였고요. 예. 시험 문제가 총체적으로 부실이라는 의견과 함께 일부 시중 서적에 시험 문제와 이제 보기까지 똑같은 문제가 7개나 나오면서 시험 문제 유출 의혹까지 이제 불거졌습니다. 예, 예. 이 서적에서는 내일 비중을 이제 적게 할 거라는 출제 비율에 소수점까지 맞추면서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예. 이외에도 내일 미용업 분리와 국가 자격증이 신설되었는데 네. 뭐 여러 가지 부분으로 총체적으로 부실한 시험으로 진행이 된 거죠. 그러면서 내일인들이 이제 붕괴하고 있고요. 네. 우리 이제 이상정 총장님이 이제 이번 시험에 대한 네. 문제점들 제기를 해줬는데 저희가 또 공정성을 위해서 네네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홍보실에서 이제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네네네. 거와 관련해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면은 이 내일 직무법 외에서 출제가 된 거에 대해서는 이게 뭐 미용사 일반과 피부 종목과 같이 공정 위생 관리학 피부학, 화장품학 공통 부분이 출제됐던 것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또 네네. 하나 이제 문제 유출 제기는 문제은행 방식이어가지고 이 같이 나온 것뿐이다. 이런 얘기 나왔고 또 공통 부분 항목에서 재출제된 것 중 다시 나온 문제였기 때문에 문제 유출이나 오류는 아니다. 이것도 이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입장이기 네네. 때문에 함께 소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전해드렸고요. 총장님 네네. 계속 이야기를 더 이어가 보면 이게 네. 근데 7월 이후부터 내일 미용업은 법적으로 분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네. 근데 시험은 치러졌고 내년부터니까 지금의 영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불법입니까? 뭡니까? 이제 내일 미용업 분리가 됐다고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제 네. 걸음마 시작한 것인데요. 네. 이번 시험 문제 발생된 부분에서 내부의 성찰도 이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인데 예. 특히 현재 손톱 및 가시 정책으로 네일업이 분리가 됐다라고는 하지만 7월 이후에 네일업 위생교육은 현재도 헤어 미용 단체에 위탁이 되어 있고요. 예. 네일업을 주관할 법인조차 이제 설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네. 이제 더 심각한 문제는 올해 말까지 미용사 일반 자격 시험으로 네일업 창업 및 종사자들의 면허를 이제 대체해왔는데. 네, 올해는 이제 그렇게 간다 이겁니다. 근데 내년 1월 이후부터는 네일업 창업자나 종사자는 네일 미용사 면허가 필요한데. 그렇죠. 현재대로라고 그러면 첫 실기가 3월 이제 중반에 발표가 됐는데. 예. 그 이후에나 이제 면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년 4월쯤까지는 입법 공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올 7월에 시험 본 사람이 최종 딱 자격증 받는 게 한 내년 4월쯤 됩니까? 그렇죠. 요번 제대로만 11월 되면은요? 16일 날 시험에 이제 제대로 된다라 그러면 예, 합격하고 실기까지 다 통과를 하면요. 아, 그렇죠. 그러면은 한 5, 6개월 정도가 본의 아니게 불법 영업을 하는 그런 꼴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불법 사업자로 낙인 찍기 맞아요. 위한 규제를 개선한다라고 한 게 이제 손톱 및 가시 정책인데 예. 이제 지금 이제 네, 총장님. 목표나 네. 불법 사업자로 계속 낙인 찍히게 돼 있는 거죠. 또 어떻게 개선합니까? 어떤 계획 갖고 계신가요? 일단은 우선 오늘 이제 집회 통해서 교육단의 이제 시험 문제 부분에 대해서 하고요. 현재 문제점에 주무부처인 지속적으로 개진해서 예. 입법 공백을 막을 대안을 만들 것이고요. 예. 이번 시험에 나온 문제들은 오늘 집회에도 미흡한 결과가 나올 시에는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의 관리소홀과 산업인력공단의 업무상 부실을 법적으로 물을 생각입니다. 네네. 또한 뭐 저희 내업의 진정한 이제 분리와 안착을 위해 네. 내부적 문제 해결에 힘을 쏟고 성실한 법 이행으로 진정한 독립을 위해서 다시 한번 힘을 써야겠죠. 그래요. 내년 이제 4월 최종 확정될 때까지는요. 일단 이번에 네네. 시험 응시 자격이나 뭐 수험표 같은 걸로 영업 허가증을 뭐 대신하는 이런 방법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해봤어요. 저희도 예. 그래요. 저희도 그렇게 원하고 있는데 이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답변을 주지 않으면 네. 진짜 뭐 바로 앞에 저희가 또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이상정 총장님이 또 말씀하셨듯이 내일 미용업이요, 이 법적으로 분리가 됐다고 지금 모든 게 다 딱 끝났다 이런 말은 아닌 네.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네일업 종사자들이 울려왔던 손톱 및 네. 가시가 일단은 뽑혔는데 그 자리 잘 아물고 이제 튼튼한 새살이 올라올 수 있도록 이제 처음 네. 아닙니까? 문제점 하나씩 네네. 하나씩 개선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네일협회 이상정 사무총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열일곱 살 때서부터 지금 40년 동안 좀 쌀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하기 싫고 그게 없었어요. 10살 때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집에 먹을 게 있어야지. 여기서 내가 점심 저녁을 해 먹어요. 그래서 다 이거 맛 보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제 점심 해 먹어보고 여기 안에 들어오는 쌀은 내가 다 해 먹어봐요. 내가 해 먹어보고 안 좋다 그러면 다시 반환해서 딴 걸로 바꿔와야 되고 그래요. 소상인 여러분, 밥 많이 먹고 힘내서 열심히 일합시다. 화이팅! 네, 우리가 외국인 밀집 지역 하면은 보통 이태원 많이 생각을 하시죠. 하지만 경기도 안산시에도 이태원 못지않게 참 많은 외국인들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안산시에 있는 다문화 거리는요, 요즘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지고 이런저런 사람들 많이 몰리는 아주 인기 있는 관광지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안산시 외국인 주민센터 정명현 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전화 연결되겠습니다. 정명현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산시 다문화 거리, 뭐 요즘 많이 나옵니다, 이야기. 인기가 그렇게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다문화 거리만의 매력,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다문화 마을의 매력을 소개하면 첫째로 다양한 볼거리를 들 수 있습니다. 예. 거리 전체에 여러 나라로 된 간판이 있고 이국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예. 또 상점마다에는 다양한 음식, 과일, 물건을 팔고 있으며 마을 끝에 가면 이슬람 기도원이 있어 독특한 문화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또 두 번째는 공연 문화입니다. 매주 일요일에 이곳에 오시면 만남의 광장이나 외국인 주민센터 야외 공연장에서 여러 나라의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거는 이제 음식 체험인데요. 예. 다문화 거리에는 170개소의 외국계 음식점이 있고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전문 요리사가 81명이 다문화 마을 음식점에서 다양한 국가의 음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 이들이 만드는 다양한 음식 체험을 통해서 멀리 해외로 나가지 않고 여러 나라 현지 음식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네, 소장님, 이 안산시 다문화 거리, 다문화 마을이 뭐 하루아침에 뚝딱 생긴 거는 아닐 거 아닙니까? 안산시에도 네, 그렇죠.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하는데 어떤 과정 있었을까요? 어떤 노력해 오셨습니까? 외국인이 밀집해 사는 지역은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네. 사회적인 골칫거리가 될 수도 있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도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안산시에는 외국인 밀집 지역의 장점인 문화적 다양성을 자원화하여서 국제 글로벌 도시를 만드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했는데요. 우선 슬럼화되는 거리를 재단정했습니다. 그래서 예.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었고 간판을 일제 정비해서 다양한 언어로 된 간판을 관광 자원화했습니다. 예. 또 만남의 광장을 조성해서 주말에는 이곳에서 공연과 문화가 흐르도록 하였고요. 외국인 주민센터를 운영하여서 한글 교육과 기술 교육을 시켜줬고 또 문화 공연과 커뮤니티 기능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서 예. 또 무료 진료와 통역 상담으로 외국인들의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주었습니다. 예. 다양한 음식 문화를 또 자원하기 위해서 음식거리를 조성해서 조리사 비자 발급을 170여 명을 추천해 줬고 이 중에서 현재 81명의 다문화 요리사가 다양한 고품격의 음식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시에서 참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안산시 다문화 거리가 딱 버티고 있으면요. 안산시 전체 지역 경제라고 할까요? 또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 되죠? 어떻습니까? 예. 현재 다문화 마을 특구에는 1,500개의 업소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예. 국내 경계가 뭐 어렵다 하더라도 이곳에서는 오히려 매년 업소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요? 예. 네. 지난 몇 년간 국내 경기는 침체에서 못 벗어났다고 하는데 다문화 마을은 불황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주말이면은 다문화 마을 특구에 전국에서 많은 외국인들이 모여들다 보니까요. 사람에 치여서 상점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네. 특히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상가 매출 증가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예. 또 이제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다문화 마을 특구에서는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게 외국인들이 임대료의 주요 고객으로 받쳐주기 때문에 그렇죠. 가능한 얘기죠. 예. 다문화 그 중심거리에는 어떤 장사를 해도 잘 된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경기가 좋은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안산시에서 상인들끼리 말하는 권리금이 가장 비싼 지역도 다문화 거리에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야죠. 이렇게 지금 많이 큰 도움이 된다면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예. 지금까지 안산시가 했던 다문화를 관광 자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네. 우리 안산시 지역 경제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 이제 외국인이 어떤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외국인 관련 기관을 한 건물에 입주시켜 외국인 행정 서비스를 원스톱화하는 국제문화센터를 건립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또 거리도 재단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다문화 관광 명소를 만들어서 이곳에 오려면 여러 문화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공연도 활성화하고 거리에 화가도 있게 하고 벼룩시장도 만들고 만남의 다문화 만남의 카페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산시 외국인 주민센터 정명현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풍납시장이 시장 활성화 일환으로 추진한 시장닥터 사업을 통해 시장 자체 특화 상품을 개발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상품은 복바람 전통 부추두부, 복바람 귀족김치 등 총 6가지이며 풍남시장 상인회는 개발된 특화 상품을 고객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지난 23일 무료 시식회 및 할인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는데요. 구는 이번 특화 상품 개발을 시작으로 풍납시장 점포에 대한 경영 지원을 실시하고 해당 상품에 대한 홍보 지원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SGR 서울보증이 중소기업청이 주최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는 2014 전국 소상공인 대회에서 지원 우수단체 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등 중기청의 소상공인 육성사업과 연계한 보증 지원을 확대하고 특별 채무 감면을 통해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기 때문인데요. SGI 서울보증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향후에도 안정적인 기업 경영을 바탕으로 소상공인 자립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다양한 보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소상공인이 대상공인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 소상공인 시시각각은 계속됩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